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제12대 하반기 목포시 의회가 불안합니다. 지난 16일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지역 내에서는 목포시 의회 하반기의 미래는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지 원구성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포시 의회 하반기 원구성은 한마디로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번 하반기 원구성을 꾸리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의원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포 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원희 의원은 당초 목포시 의회가 원구성을 꾸리는 데 있어 자신은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그 의도가 신선하고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새롭게 구현하는 바람이 목포시 의회 하반기에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의회 22석 중 17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의회 원구성은 의장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7월 1일 의장단 선거에 앞서 지난달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을 통해 의장의 조성호, 부의장의 김관호, 운영위원장의 정재훈, 도시건설위원장의 최환석, 관광경제위원장의 박효상, 기획복지위원장의 최원석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과반이 훨씬 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정리된 후보들로 의장단이 꾸려질 것에 대해서는 한치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결론은 의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 이렇게 해서 3명만 선출되는 데 그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미 지역위원회 의원총회에서 서로의 합의를 도출해서 의장단 6자리에 각 후보를 냈는데도 겨우 3자리밖에 얻지 못한 이유를 말입니다. 한편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선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으로 의장 자리 후보를 두고 조성호 의원과 경쟁했던 김기선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게 되자 불공정을 주장하며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했습니다. 그 결과 김기선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고 김 의원은 또다시 무소속으로 의장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파행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전반기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전반기 의장 자리에 올랐던 문차복 의원과 조성호 의원, 김기선 의원 이 3사람은 당시 의장 자리를 놓고 상당히 험악한 고성들이 오고 가면서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위원장의 명확한 정리가 부족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잠깐 소환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것은 전반기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미리 예견하지 못한 지역위원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최원석 의원으로 결정했던 기획복지위원장 자리를 소수당과 여성 배려 등을 이유로 정의당에게 양보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협치 차원에서의 배려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던 김원희 의원이 목포시 의회 원 구성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말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치적 배려가 의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나서 나온 결정이다 보니 그 의도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비가 필요한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민주당 부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도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부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김관호 의원이 5표, 정의당 백동규 의원이 5표, 무소속 이동수 의원이 12표를 얻어 과반표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누르고 무소속 이동수 의원이 선출되는 예측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에게 표를 준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음주운전 관련해 이를 부인하며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던 민주당 박효상 관광경제위원장 후보가 본선 투표에서 불신임 결정이 된 데 이어 같은 당 박수경 의원이 관광경제위원장 자리에 이어 도전을 했지만 불신임이 결정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목포시 의회 개원 이래 원 구성을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파행이 이어지자 김원희 의원은 관광경제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무소속인 송선우 의원이 관광경제위원장 후보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본선 투표에 앞서 일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무소속 후보에게 찬성표를 줄 것인지에 대해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반대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선 결과는 기자의 취재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송선우 의원은 찬성 1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의 찬성표를 받아 관광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자가 사전에 취재했던 내용과 달리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구성 결과는 하반기 의장단의 민주당이 3명, 무소속이 2명, 정의당이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요, 지역정가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목포시 의회 하반기 의정에 대한 우려와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의원의 리더십에 대한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지역정가에서는 먼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 무소속임을 감안하면 의장단은 민주당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켜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나전 7기 예산, 목포대교 경관 조명 예산 등과 같은 중대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굵직한 예산들을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뚝심 있게 예산 삭감을 해 긍정적 평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목포시 의회 원구성 중에 일어났던 파행들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의 책임에 대한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목포시 의회가 성추행 의혹, 황제 순대 식사 대접, 황제 예방 접종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몸살을 자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역위원장이었던 김원희 의원의 적극적인 단속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법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라는 막연한 답변만 내놓아 리더십에 대한 여론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기자회견에서도 리더십 강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원희 의원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하여간 리더십 부재 문제는 제가 항상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행정관 했고요. 그럼 김근태 의원 모시고 보좌관 했고요. 박원순 시장 모시고 정무부 시장 했고요. 유은혜라고 하는 부총리 모시고, 그분들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소통 잘하고요. 잘 듣고, 강한 리더십보다는 강력하게 그립감을 세게 쥐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믿고 맡겨주는. 근데 확실히 그분들이 정치하는 영역하고 목포라고 하는 영역은 좀 특성이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김대원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런 리더십의 좀 강한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즘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했다. 그건 이제 나의 스스로의 책임감을 좀 더 강하게 가져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의원들 간의 반목이 형성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김원희 의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목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려면 집행부의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언하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좋아요도 한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